네,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원쿠션 문제다 그렇게 뭐 이름을 지어서 네, 유형화를 시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B라는 점을 갖다가 A라는 점을 써도 되는데 저는 이제 B라는 점을 했습니다. X축 있죠. 여기서 언급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X축을 접는 선으로 해서 이제 이 점에 뭐 잉크 같은 것을 좀 찍은 다음에 접으면은 그 잉크가 어디에 묻겠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기하학을 뭐 심각하게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도 뭐 여기가 뭐 마일 컴마 1이면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x축 대칭 이동이니까 x 좌표는 가만히 있고 네, y 좌표만 이렇게 뒤집힌다는 거는 네,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는 마사 컴마 3인데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최소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그림에서 삼각형 BPH하고 삼각형 B-PH가 합동임을 일단 보이는 거죠. 네, 합동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를 대칭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y축과 나란한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끼인 각들이 다 수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길이는 1이고 이 길이도 1이고 그다음에 pH는 공통입니다. 따라서 PBH와 PB-H는 SAS 합동을 이루게 되겠죠. 그러니까 SAS 합동을 이루게 되니까 이 PB라는 길이와 PB-라는 길이는 자동적으로 같아집니다. 그렇다면 AP 더하기 BP라는 것은 BP의 길이가 B-P의 길이와 같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AP 더하기 B-P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오는 경로를 잘 살펴보면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P의 위치에 달려 있겠죠. 그렇죠? 가장 우리가 거리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점은 이 P가 A와 B-를 이은 직선 또는 뭐 선분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짧은 길은 없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P의 위치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항상 삼각형이 생기기 때문에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반드시 크죠. 네, 그래서 이 A와 B-를 결국 직선으로 이은 것이 가장 짧은 거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마이너스 4,3이라는 점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네, 그 거리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L은 루트 x의 차이는 얼마죠? 3이죠. 네, 3의 제곱을 하시고 y의 차이는 얼마죠? 4가 되겠습니다. 네, 유명한 직각삼각형 모양 네, 3, 4, 5 최소값은 5가 되겠습니다. 자, 2번 6cm짜리 정육면체에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드로잉을 했을 때 FI가 얼마냐? 원래 그림은 씻지 못했고 네, 이걸 이제 질문한 친구는 이 그림을 아마 알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AF의 길이는 그 한 면에서의 대각선입니다. 따라서 6루트 2가 되고 AG의 길이는 이제 이 정육면체 전체 대각선이니까 다 배우셨죠? 네, 6루트 3, 6의 제곱을 3번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G는 그냥 한 변의 길이에요.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니까 6이라고 놨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삼각형 AFG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AFG. 그래서 이 수선의 발은 넓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수선의 발은 바로 넓이를 통해서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장 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AFG의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AFG의 넓이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딱 그려놓고 그려봐라 하면은 우리가 가장 상식적으로 네, 선호하는 방법은 당연히 지금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6 곱하기 6 루트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죠. 반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넓이를 쓴 것은 넓이의 식을 쓴 이유는 바로 FI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서였죠. 자, 그런데 이것이 I가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똑같은 삼각형이지만 밑변의 길이를 AG를 밑변으로 삼으면 6루트 3 곱하기
네, fi의 길이. 네,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등식을 이항시켜서 풀게 되면 우리는 fi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지워보고요. 자, 이렇게도 한번 지워보면 fi는 6루트 1을 루트 3으로 나눠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유리화를 시켜볼까요? 3분의 6 루트 2 루트 3이니까 루트 6이겠죠. 그래서 네, 2 루트 6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합동인 직육면체 두 개를 붙여서 네, 4, 6cm 나오고 BAC가 90도다. 자, BC의 길이는 자, 이것도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림을 이제 씻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모식도라고 할까요? 그런 걸 이제 그려봤습니다. 자, BAC가 90도라는데 포인트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요. BC의 길이는 이제 두 직육면체를 이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BC, 그러니까 미지의 변의 길이, 그러니까 미지의 변의 길이가 이제 두 개, 그러니까 직육면체 이제 모르는 모서리 하나의 길이가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L이라고 놓았을 때 BC의 길이를 EL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AB의 길이 또는 AC의 길이는 그 하나의 직육면체당 전체 대각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돼요. 미지의 변의 길이 하나와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4고 나머지 하나 사이드가 이제 6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요 식을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직각 삼각형,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L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빗변을 제곱하면 이제 4L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짧은 두 변을 제곱을 해서 더하게 되면 L제곱 더하기 52가 네, 두 개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양쪽을 2로 나누면 2L제곱은 L제곱 더하기 52가 되고요. L제곱은 52가 되겠죠. 루트를 씌울 때 아마 이게 4의 배수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아내를 4로 나누면 4, 1은 4, 4, 3,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 2루트 3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지의 한 모서리의 길이기 때문에 BC의 길이는 이것의 두 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4루트 13 이렇게 정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4번 문제죠. D가 ABC의 중점이고 삼각형 ABC, 삼각형 ADE, AFG가 모두 정삼각형이다. 그리고 이제 AG의 길이가 4cm일 때 네, 가장 처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약간 좀 복잡한 연산, 그러니까 어려울 건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실린 그림들이 조금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미리미리 많은 좀 표시들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게 4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AG의 길이 또는 FG의 길이, AF의 길이 전부 다 정삼각형의 변이 되기 때문에 4겠죠.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조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이후의 삼각형, 더 큰 삼각형과 연결되어 있는 AF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AF 길이는 보시다시피 두 번째로 큰 삼각형 ADE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삼각형 전체의 높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특수한 형태를 이루는 정삼각형의 어떤 변 사이의 길이의 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 3 다 아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4라는 것을 이용해서 DF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 길이를 루트 3으로 일단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이걸 통해서 A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AD의 길이는 DF 길이의 2배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8이 되고 다시 AD의 길이는 가장 커다란 처음의 삼각형 ABC 삼각형 전체의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 높이에서 루트 3을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시 DC의 길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CD의 길이가 3분의 8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2배를 해주게 되면 3분의 16이죠. 그럼 이것이 뭐죠? 원래 있던 삼각형 ABC의 어떤 변의 길이가 됩니다.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정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배웠어요. 4분의 루트 3 A제곱이라고 배웠죠. 물론 이제 이 공식을 아직까지 외우지 못한 친구들도 덜어 있을 것 같은데 이 시험을 앞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나오는 도형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진 정삼각형의 넓이라든지 아니면 또 중3 과정에서 정사면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정사면체의 전체 높이 또는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부피 이런 공식 3개 정도는
완벽하게 좀 외우고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설령 그거를 외우지 않고 뭐 유도해서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막상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고 그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되면 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내가 외울 줄도 알고 뭐 만에 하나 이제 까먹었을 때는 다시 뚝딱뚝딱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보험을 들어놓고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편할 거예요. 자, 여기 a 제곱을 하면 3의 제곱은 이제 9고요. 10의 16의 제곱은 이제 뭐 256, 그냥 16 곱하기 16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제 어차피 나눌 거기 때문에 4, 4, 1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9분의 64 루트 3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단위를 꼭 첨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5번 10cm인 정사각형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AEF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AEF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이제 정삼각형을 내가 그리는데 이 정사각형의 한 꼭지점을 공유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 정사각형 내부에서 꽉 차게끔, 즉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 정사각형 색종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하나의 색종이를 오려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풀질을 하지 않고 오려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삼각형을 드로잉을 한다면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랬을 때 CF의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 CF의 길이는 이제 이 도형이 이제 이렇게 사선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이기 때문에 CE의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CFE가 바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죠. 따라서 EF의 길이는 루트 EX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ABE 삼각형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BE 삼각형은 우리가 이제 CF의 길이 또는 CE의 길이를 미지수로 놓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게 원래 정사각형이었기 때문에 10-x가 되는 것이고 이 길이는 10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AE의 길이에 관한, 즉 빗변이겠죠. 여기에 관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10의 제곱과 10-x 제곱을 더하면 되겠죠. 내림차순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0x가 되고 100이 두 번 더해지죠. 200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되느냐? AE는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될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이루므로 뭐의 길이랑 똑같아야 되죠? EF의 길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AE의 제곱은 EF의 제곱과도 똑같아야 되겠죠. 자, 루트 2x를 제곱하면 2x 제곱이 될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이항들을 시켜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내면 플러스 이제 20x 마이너스 200은 0.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딱 봐도 그러니까 어떤 깔끔한 숫자, 유리수 범위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근의 공식을 이용하셔야 돼요. 짝수근의 공식을 알면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A분의, 자, A는 1이겠죠. 마이너스 B 다시. 자, B 다시라는 것은 이제 이거의 절반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은 100이겠고요. 마이너스 AC는 플러스 1 곱하기 100 해서 이제 200이 됩니다. 자, 루트 300이죠. 루트 300이 이제 대략 어디까지 구출할 수 있는가 했을 때 10루트 3이 되겠죠. 3은 3 곱하기 100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x라는 것은 변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변의 길이에서 음수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는 어떤 무형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루트 3 마이너스 10이니까 뭐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좀 모양을 내서 뭐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초의 단위가 주어져 있는 어떤 디멘전이 존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CF의 길이도 그 단위를 꼭 따라서 답을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6번이에요. 직육면체 전체 대각선이 10루트 2cm다. 자, 부피를 구해보자. 과정을 서술하자. 그러니까 전체 대각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이죠. 전체 대각선을 뭐 L이라고 했을 때 L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간략하게 2번을 적용하면 됩니다. 다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L이 10루트 2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2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대 4대 5다. 자, 우리가 이제 3대 4대 5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A 대 B 대 C가 3대 4대 5라면 물론 이제 이 길이들이 실제로 3, 4, 5일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죠. 네, 왜냐하면 3대 4대 5의 비율을 만족하는 것은 뭐 0.3, 0.4, 0.5도 있고, 그죠? 뭐 6, 8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비례상수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각각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A는 3x, B는 4x, C는 5x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x의 임의의 양수값이 주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3대 4대 5라는 변의 길이의 비를 자동으로 맞출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익혀두시고 연습을 하셔야 고등학교 가서 고생을 많이 안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세팅해준 어떤 이 비례상수에 따라서 이 식을 따라가 볼게요. 자, 이거는 9x 제곱 더하기 16x 제곱 더하기 25x 제곱이 되는데, 자, 자동으로 동류항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0x 제곱을 얻을 수가 있고요. 양쪽을 이제 50으로 나누게 되면 x 제곱은 4가 되겠죠. 당연히 비례상수 x의 값은 길이기 때문에 절대 음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직육면체가 있을 때, 아, 직육면체가 가로 3이 6과 세로 4이 8과 높이 5이 10으로 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부피라는 것은 어떤 입방체라는 것은 네모 반듯반듯하게 색이었기 때문에 이제 세 개를 서로 곱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V는 6 곱하기 8 곱하기 10을 했을 때 480이고요. 센티미터 세제곱, 네, 반드시 단위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네, 7번으로 갈게요. 이거 이제 원기둥입니다. 자, 원기둥에 A라는 점에서 출발을 해서 이 원기둥의 옆면의 라인을 타고 가요. 타고 우리가 어떤 실이라고 할게요. 네, 실을 원기둥의 옆면 라인을 타고 정확하게 두 바퀴를 돌립니다. 자, 두 바퀴를 돌려서 정확하게 두 바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입체를 상상하시게 되면은 이 B라는 지점은 입체 위에서는 A의 바로 연직 아래 방향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그것을 이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좀 상상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점피에 이르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높이는 4파이기 때문에 전궤도를 그리더라도 변함이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원기둥을 만들기 위한 전궤도를 그릴 때 옆면은 어떤 형태가 나오죠?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의 높이는 원래 원기둥이 가졌던 높이와 일치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 딱 한 가지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바퀴를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입체에서의 문제는 입체에서의 최단 거리는 전궤도로 푼다. 네, 라는 훈련이 이제 좀 과해지다 보면 머릿속에서 조금 이제 약간의 강박관념이 생기다 보면은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구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그냥 무심코 전궤도를 그려서 해결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네, 마음의 여유를 좀 찾으시고 문제를 좀 찬찬히 읽어본 다음에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는데 한 변은 무엇이고 다른 한 변은 뭐가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차분하게 따지신 다음에 꼭 계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이 변 있죠. 이 변. 네, 밑변이라고 할까요? 네. 요 변의 길이는 당연히 원주의 2배가 돼야 됩니다. 자, 지금 밑면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원의 원주는 어떻게 되죠? 2파이 r이죠. 네, 그럼 이거 6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6파이를 가게 되면 이것은 한 바퀴를 돈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변의 길이를 6파이가 아니라 12파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과정은 이제 그림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한 변의 길이가 12파이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4파이인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할 것이다. 자, 어차피 파이는 공통인수로서 밖으로 빠지게 되겠죠. 12의 제곱을 하면 144고요. 4의 제곱을 하면 16이 됩니다. 이게 이제 160이 되거든요. 160이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40, 20, 10. 여기까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소인수분의 목적이 뭐였죠? 바로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짝을 찾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4가 탈출을 하고요. 루트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단 거리는 4 루트 10 파이. 그리고 단위는 원래 단위가 있었죠. 디멘전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단위를 꼭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서도 이제 당황한 나머지 센티미터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치 자기가 원의 넓이를 구한 것 같은 무의식이 작용해서 제곱이라고 쓰는 친구들도 덜어 있어요. 항상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와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는지 지켜보는 나, 이거 둘 다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던 7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전부 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